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아키텍처 완벽 가이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AI 이미지 생성 모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아키텍처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VA, 유넷, CLIP 텍스트 인코더의 역할부터 레이턴트 디퓨전의 작동 원리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핵심 개념을 배우고 유넷 아키텍처가 어떻게 노이즈를 예측하는지 알아봅니다. 그 다음 CLIP 텍스트 인코더와 VA의 역할을 이해하고 크로스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 스케줄러, 클래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타임 스태프 임베딩, 컨디셔닝 메커니즘즈까지 전체 아키텍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디퓨전 모델은 픽셀 공간에서 직접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픽셀 하나하나를 다루는 방식은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속도가 느립니다.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를 낮은 차원의 잠재 공간,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그 압축된 공간에서 디퓨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산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턴트 디퓨전의 작동 원리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VA를 사용해 실제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합니다. 두 번째, 압축된 공간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 생성된 레이턴트를 다시 픽셀 이미지로 복원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원하는 고품질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핵심은 픽셀 공간이 아닌 압축된 공간에서 작업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디퓨저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프라인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프라인을 임포트하고 프리레인드 모델을 로드한 뒤 간단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앞서 배운 전체 파이프라인, 즉 CLIP 인코딩, 유넷 노이즈 제거, VA 디코딩을 모두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다음은 유넷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넷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핵심 구조로 노이즈가 섞인 레이턴트에서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처럼 유자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코더 부분에서는 이미지의 특징을 점진적으로 추출하고 디코더 부분에서는 그 특징을 바탕으로 노이즈가 제거된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특히 건너뛰기 연결인 스키프 커넥션을 통해 세부 정보를 보존하며 텍스트 정보를 크로스 어텐션으로 받아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유넷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넷은 여러 단계의 리지조엘 블락으로 구성됩니다. 인코더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다운샘플링하면서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합니다. 디코더 단계에서는 반대로 업샘플링하면서 원래 크기로 복원합니다. 각 단계에는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이미지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크로스 어텐션은 텍스트 프롬프트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유넷이 실제로 어떻게 노이즈를 예측하는지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넷은 세 가지 입력을 받습니다. 노이즈가 섞인 레이턴트, 현재 타임 스텝, 그리고 CLIP 텍스트 임베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고 스케줄러를 사용해 예측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차 선명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CLIP 텍스트 인코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LIP은 오픈AI가 개발한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은 공간에 매핑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CLIP 텍스트 인코더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텍스트를 벡터, 즉 숫자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 벡터는 유넷의 크로스 어텐션에 입력되어 텍스트의 의미를 이미지 생성에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 CLIP은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 역할을 합니다.
CLIP의 토크나이징과 임베딩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크나이저가 프롬프트를 작은 단위인 토큰으로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A beautiful cat이라는 문장은 여러 개의 토큰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로 각 토큰을 고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1에서는 최대 77개의 토큰 위치에 각각 768차원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벡터들이 유닛에 전달되어 각 단어가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결정합니다. CLIP 텍스트 인코딩의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에서 CLIP 토커나이저와 CLIP 텍스트 마델을 불러옵니다. 프롬프트를 토큰으로 변환할 때 최대 길이 77로 패딩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최종적으로 1x77x768 형태의 임베딩 텐서를 얻습니다. 이 임베딩이 바로 유닛에 입력되어 이미지 생성을 안내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V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A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약자로 이미지와 레이턴트 스페이스 사이를 오가는 번역기입니다. 인코더는 실제 픽셀 이미지를 받아 압축된 레이턴트 표현으로 변환하고 디코더는 반대로 레이턴트를 다시 픽셀 이미지로 복원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VA는 주로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유닛이 생성한 레이턴트 이미지를 실제 픽셀 이미지로 변환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을 만듭니다. VA의 압축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512x 512 픽셀의 RGB 이미지는 약 78만 6천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A를 거치면 이것이 64x64 크기의 4채널, 즉 약 1만 6천 개의 값으로 압축됩니다. 무려 48배나 압축되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디퓨전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더 적은 차원에서 작업함으로 연산량이 줄어들고 생성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VA의 인코딩과 디코딩 코드를 보겠습니다. 오토인코더 KL 클래스를 사용해 VA 모델을 로드합니다. 인코딩할 때는 512x 512 크기의 이미지 텐서를 입력받아 64x64x4 형태의 레이턴트로 변환합니다. 이때 0.1825라는 스케일링 값을 곱해줍니다. 디코딩할 때는 반대로 스케일링을 나누고 VA의 디코드 메서드를 호출하여 원래의 512x 512 이미지 크기로 복원합니다.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어텐션은 텍스트 정보를 이미지 생성 과정에 주입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어텐션에서 퀴리는 이미지 특징에서 오고 키와 배류는 텍스트 임베딩에서 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각 영역이 텍스트에 어떤 단어와 관련이 있는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자동차라는 프롬프트가 있으면 크로스 어텐션이 이미지에서 자동차 영역을 찾아 빨간색을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이미지 내부의 전역적 일관성을 담당합니다. 크로스 어텐션과 달리 퀴리, 키, 배류 모두 이미지 특징에서 옵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미지의 먼 영역들 사이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배경의 조명과 객체의 그림자를 일치시키거나 양쪽 눈의 모양을 대칭적으로 만드는 등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셀프 어텐션 덕분에 생성된 이미지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은 노이즈 스케줄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이즈 스케줄러는 디퓨전 과정의 시간표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생성은 완전한 노이즈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노이즈 스케줄러는 각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노이즈를 제거할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DDAM, 율러, DPM++ 스케줄러 등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수의 스텝과 다른 노이즈 제거 방식을 사용하며 이미지 품질과 생성 속도 사이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클래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줄여서 CFG는 프롬프트에 대한 충실도를 조절하는 핵심 기법입니다. 생성 과정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하나는 프롬프트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하나는 프롬프트가 없는 상태에서입니다. 이 두 예측의 차이를 이용해 프롬프트 방향으로 이미지를 더 강하게 유도합니다. CFG 스케일 값이 높을수록 프롬프트에 더 충실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높으면 이미지가 과포화되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니 보통 7에서 12 사이로 설정합니다. CFG와 스케줄러를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프라인을 로드한 후 기본 스케줄러를 DPM++ 멀티스테프 스케줄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PM++는 적은 스텝으로도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가이던스 스케일을 7.5로 설정하고 넘버 인퍼런스 스테프스를 20으로 설정하면 빠르면서도 품질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함께 사용하면 원하지 않는 요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타임 스태프 임베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임 스태프 임베딩은 현재 디퓨전 단계의 시간 정보를 네트워크에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노이즈 제거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제거해야 할 노이즈의 양이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큰 구조를 잡아야 하고 후기 단계에서는 세부 디테일을 완성합니다. 타임 스태프 임베딩은 이 시간 정보를 유닛의 각 레이어에 주입하여 현재 단계에 적합한 노이즈 제거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셔닝 메커니즘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디셔닝은 프롬프트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이미지 생성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그 외에도 깊이 맵, 엣지 맵, 포즈 정보 등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생성 기법은 컨트롤레트이나 IP 어댑터 같은 도구로 구현됩니다. 컨디셔닝을 활용하면 원하는 형태와 구도의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전체 아키텍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CLIP 텍스트 인코더가 프롬프트를 벡터로 변환하고 시작 노이즈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유닛D 노이즈 스케줄러의 안내에 따라 여러 단계에 걸쳐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크로스 어텐션으로 텍스트 정보를 반영하고 CFG로 프롬프트 충실도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VAE가 완성된 레이턴트를 실제 픽셀 이미지로 복원합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상세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프라인을 로드하고 토어치 플로트 16으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는 구체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원하지 않는 요소를 제외합니다. 가이던스 스케일은 8.5, 인퍼런스 스테프스는 25로 설정하면 품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512x 512가 기본이며 VRM이 충분하다면 768 곱하기 768까지도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인 레이턴트 디퓨전, 유닛, CLIP, VA, 어텐션 메커니즘, 노이즈 스케줄러, CFG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프롬프트 작성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